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분석은커녕 정리부터 막히는 경우 많지 않나요? 결측치, 이상치, 중복값 때문에 엑셀을 붙잡고 밤새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문제는 이 전처리 단계가 너무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에요. 논문을 쓰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분석보다 이 데이터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이 복잡한 전처리 작업을 AI가 척척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전처리, 정제, 말만 어려운 거 AI가 다 해요라는 주제로 AI가 어떻게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지 실제 분야별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설문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응답자가 질문을 빠뜨리거나 중복 응답을 하거나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흔하죠. 예를 들어 나이에 20살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20이라고 숫자로만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다 통일하려면 손이 정말 많이 가요. 그런데 AI에게 응답 항목의 단위를 통일해줘라고 말하면 텍스트든 숫자든 하나의 형식으로 정리해줘요. 결측치가 있으면 평균값으로 채워주기도 하고요. 사회과학 연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 쪽은 실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죠.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종종 오류값이나 이상치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온도 센서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999라는 비정상적인 값을 기록하기도 해요. 이런 걸 찾아내고 제거하는 게 전처리의 핵심인데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요. 그런데 AI에게 이상치 분포를 찾아줘라고 하면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어떤 값이 비정상인지 설명까지 해줘요. 그럼 연구자는 일일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도 바로 다음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료 분야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환자 기록 데이터에 혈압값이 잘못 입력되거나 동일 환자의 중복 데이터가 섞이면 결과에 큰 오류를 만들 수 있어요. 보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 누락도 자주 일어나죠. 이런 경우 AI가 자동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걸러내고 결측치를 통계적으로 보정해주는 작업을 맡을 수 있어요. 또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환자만 추출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주면 바로 정제된 데이터셋을 제공하니까 연구자가 환자 집단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고 데이터 품질도 높아지는 거죠. 예술이나 체육 분야도 데이터 정제가 의외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체육학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심박수, 운동시간, 회복속도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웨어러블 기기에서 기록된 데이터에는 오류나 공백이 많아요. 어떤 선수는 기기를 늦게 착용해서 초반 데이터가 빠져있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AI에게 누락된 데이터를 평균값으로 보정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빈칸이 채워져요. 예술 쪽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관객 반응 데이터를 AI가 정리해주면 연구자는 창작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전처리는 연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부딪히는 공통 문제이고 AI는 이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AI가 어떤 전처리 작업을 해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결측치와 중복값 처리예요. AI는 데이터셋을 읽고 빈칸이 어디 있는지, 중복된 행위 몇 개인지 찾아내서 자동으로 정리해줘요. 결측치는 평균값으로 채워줘, 중복행을 제거해줘라고 하면 바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변수명과 형식 정리예요. 연구자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서 나이, 연령, AG처럼 변수명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AI는 이걸 하나로 통일해주고 단위나 형식도 맞춰줘요. 덕분에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줄어들어요. 셋째, 이상치 탐색과 시각화예요.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상값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연구자가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얻는 보상은 아주 분명해요. 첫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보통 데이터 전처리에만 전체 프로젝트 시간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AI를 쓰면
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죠. 둘째,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데 AI는 일관성 있게 작업을 처리해 주니까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전처리에 매달리는 대신 분석과 해석, 즉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AI 전처리의 진짜 보상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코딩을 못하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GPT 같은 AI는 아주 구체적으로 코드까지 짜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 데이터를 정리해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코딩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미 작성된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데이터 정제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데이터는 언제든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직접 발품 팔아 수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데이터 전처리와 정제는 연구자가 꼭 넘어야 하는 관문이지만 이제는 AI가 그 벽을 무너뜨려주고 있어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료보건, 예술체육 등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연구자가 겪는 어려움을 AI가 해결해주는 거예요. 결측치와 중복값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변수명을 통일하고 이상치를 찾아내 시각화까지 해주니까 데이터는 어느새 분석 가능한 상태로 변해 있어요. 연구자는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느라 야근하는 대신 분석과 해석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연구의 질이 올라가고 결과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AI와 함께라면 데이터 전처리는 더 이상 두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구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연구를 하든 AI를 곁에 두고 전처리 단계를 시작해보세요. 훨씬 가볍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고급 분석도 프롬프트 한 줄이면 OK라는 주제로 복잡한 통계 분석이나 머신러닝 모델까지 AI가 어떻게 자동화해 주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분석이 어려워서 망설였던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놓치지 말고 꼭 이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